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오늘 시장 마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아직까지 약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흐름 자체는 아직도 연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죠.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시기에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렇게 밀리는 시기에는 다시금 좀 지켜고, 그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오를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밀리는 시기는 또 지키고, 오를 때 수익 극대화, 밀릴 때는 지키고, 오를 때는 수익 극대화, 밀릴 때는 지키고, 오를 때는 수익 극대화, 밀릴 때는 지키고, 오를 때는 수익 극대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시기는 다시금 수익을 내야 되는 시기보다는 이제 수익 났던 부분을 다시금 좀 지켜가는 과정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수익을 다시금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언제쯤 반등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오늘도 많이 받았는데, 시장 안 좋았던 부분에서 이제 반등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보면 다 오긴 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 반등이 나올 걸로 시장에서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반등 포인트 자체는 2520포인트 정도, 2520에서 30포인트 정도 일단은 보고 있으니까 2530에서 20포인트 사이가 일단은 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고는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등을 할 때 반등 나온다라고 해서 즐거워하지 마시고,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추세를 돌릴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일봉상으로 이 추세를 전환되는 그러한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금 주식을 좀 공격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거래소가 밀리면은 코스닥도 어쩔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는데 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은 하락으로 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 아래쪽으로 860포인트가 이제 저점이죠. 일봉상 저점이 860포인트 정도가 돼요. 그래서 860포인트가 깨지냐 깨지지 않느냐가 지금 굉장히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번에 엔비디아 볼까요?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은 엔비디아에서 이제 저가 AI 칩 자체를 다시금 이제 개발해서 내놓겠다. 그래서 저가 AI 칩 자체가 중국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뭐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할 때는 있었고, 엔비디아는 중국 리스크가 조금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전 고점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은 여기에 반응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지 않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일단 합니다. 세상 사는 거나 주식이나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원래 간다라고 했는데 얘가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꺾이면은 나왔다 다시 하면 되죠. 일봉상의 흐름이 깨지는 그런 시점은 꼭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시장이 이번 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상반기 시장이 강하고 하반기 시장이 약하다 이렇게 시장에서 대부분 전망을 했잖아요. 저희들도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은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계속 이제 발생을 하면서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이전 저항선 근처에서 여기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하는 얘기는, 다른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뷰 자체가 원래 상반기가 좀 시장이 강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은 그 약세 움직임 보이는 거에 그냥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왜 기분이 안 좋냐라고 물어볼 건 아니죠. 그래서 거래소 시장에서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추세 전환되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는 하지 말자. 조금 더 현금 지키고 있다가 시장이 흐름을 전환시키는, 이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일봉상의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타이밍에서 공격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일단은 그런 타이밍을 한번 기다려 보고자 합니다.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10만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모멘텀 자체가 AI의 확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던 추세 자체가 완전히 깨졌냐라고 하면 완전히 깨진 것도 아니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세를 보면 눌립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봉상의 추세가 뭐가요? 일봉상의 추세가 깨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나왔다가 다시 하는 게 좋아요. 일봉상의 추세가 깨지면 일반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그때 삼성전자 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있을 이유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이는 이 빨간색 선이 있죠? 이 부분의 추세가 전환되면 그때 다시 공략을 하겠다. 뭐 그렇게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도 이거 막 무너져서 너무 힘들다.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뜨면 원래 SK 하이닉스는 떠야 되죠.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이 됐던 시장 전체의 수급 자체라든지 심리 자체가 그다지 양호하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추세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뭐 반동 포인트는 거의 다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량을 전체적으로 줄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락으로 일봉상으로 내려갈 때는 일단 줄였다가 다시금 반등해서 올라올 때는 공격적으로 한다. 모멘텀은 전혀 변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실질적인 흐름 자체는 종목들이 계속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종목이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일단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우리 특징 관련된 종목들 몇 종목이 일단 떴는데 오늘 오전에는 좀 봐줄 만한 종목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CJ 대한통운이 다시 한번 더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CJ 대한통운은 이전에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기술적 반등입니다. 계속 반등인데 계속 반등의 폭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기술적 반등을 처음 시작했던 시기가 지금 85,000원, 현재가 133,000원 기록을 하면서 계속 반등 포인트에서 저항이 한 165,000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의 올라가고 있는 요 흐름 자체를 파워 트레이딩 상으로 파워 트레이딩 상으로 꺾이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고 가겠다 이렇게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일단 아닌 것 같죠. 신규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 중에 하나는 태용으로 일단은 보이긴 합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 추세가 일단 만들어져 있고 강한 저항선 자체를 일단은 좀 돌파를 해내고 있는 모습이라서 내일 부분에선 태용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18,400원 선을 돌파를 하면 태용이 18,400원 선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일단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용은 오늘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증권사 의견 한번 뒤져보도록 할까요? 보도록 하죠. 태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나투자증권에서 작년 11월 달에 일단 얘기가 나왔고, 호황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은 계속 많은 것 같습니다. 태용이 지금 자유형 단조업체죠. 세계 최대 수준의 15,000톤의 단종 프레스 이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2024년도에 풍력 그리고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15% 이상의 탑라인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강 공장이 지금 내재화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삼성중공업하고 선미제 공급, 선미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공급 계약도 일단 맺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밖에 믿을 건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시장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 부분도 일단 다시금 좀 살아나는, 예전에 이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2017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약간 좀 턴어라운드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일단은 오늘 고가를 돌파까지 해주는 그런 모습 보이면 안정적으로 한 번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일단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관심을 가지고 태용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오시아이 홀딩스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살짝 좀 움직였어요. 오시아이 홀딩스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살짝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좀 반등, 하나 솔루션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고 이것도 태양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오시아이 홀딩스가 오늘은 약간 대장역을 좀 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는 일단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고 박스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는 일단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가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다시금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얘기는 있긴 한데 아직까지 흐름 자체를 완벽하게 잡는 그런 모습은 일단 아니긴 합니다. 관심 가지시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이 지금 산별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종목은 DLENC를 필두로 한 건설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좀 있었죠. 재개발 재건축 부분을 조금 용이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오른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종목하고 HDC 현대산업개발하고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근데 지금 빠른 거는 개인적으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조금 더 빠르지 않나. 주가 굉장히 많이 밀렸었고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 매수를 기점으로 해서 종목이 빠르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어떻게 됐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중바닥 치고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종목 모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했던 건설 관련된 부분,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부분에 일단은 호재가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건설의 HD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는 자체 산업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아요. 탄탄하게 돈이 될 만한 것들이.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다 이렇게 지금 봐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림산업 DLENC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관련돼서 뭐 전후 복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고 사우디의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도 일단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해외 수주 그리고 이제 DL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린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좋은 의견들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 종목군들이 계속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니다 기다 이 생각 자체를 지금은 좀 버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돈 벌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그들 종목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를 일단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완전히 전환시키기 전까지는 복지부동, 현금 만세 뭐 이런 쪽으로 시장이 돌면은 아껴놓은 현금을 좀 그때는 공격적으로 한번 베팅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시는 거에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가면은 그때도 사실은 공격적으로 하긴 조금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다가 이전 고점까지 못 가고 꺾이면은 시장이 그때는 조금 애매해져요. 그래서 이번 시장이 밀릴 때 현금화를 못했다라고 하신 분들 시장이 오르다가 만약에 돌파를 하고 오르다가 이전 고점까지 못 가고 꺾이는 부분에서는 다시금 조금은 현금화를 해두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위에 이제 만들었던 저항 자체가 쉬운 저항은 아니에요. 이전에 계속해서 부딪히던 자리였고 시장은 아차한 박스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저녁 8시에 저희 교육방송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즐겁게 놀아보도록 하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